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자매 방송 정치 팩토리 그 두 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한 뉴스는 나오질 않고 있네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이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이로 인한 검찰총장의 탄핵이냐 대통령의 탄핵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일 기준 오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토파보고 2부에서는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패도와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부패도에 대한 조사 내용인데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남정치 해설가 이태인씨 함께 하셨고요. 이동훈 변호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최건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타칭 미남정치 해설가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나올 통해서 인사드리다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 있죠. 네, 청취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건 변호사입니다. 제 지난주 방송에 또 제 수식어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수식어가 없네요.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판결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예상했던 만큼은 나온 것 같아서 크게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유무죄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그냥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양형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도 제가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요지 중에 하나가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사실 거기다 형을 감경해 주는데 끝까지 부인을 했고, 그리고 소명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괘씸죄가 좀 발동했다고 보시나요? 양형을 보통 양형을 정할 때 재판부에서 양형을 할 때 장량 감경을 한다는 거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사실 끝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소명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제가 판단하기엔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 재판부도 탄핵해야 된다, 이 재판부도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타이밍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이랑 같이 나온 게 있었죠. 어떤 지금 판결이죠? 이제 서울시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계시는 이제 그분께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이 나오니까 이게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정의 구현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사법 적폐다,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구도가 생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판사 이름이 실검에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되지 않는, 왜냐면은 우리 나 씨 같은 경우에께서는 어쨌든 서울시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들 사진을 같이 올리시면서 그렇죠. 자신은 무죄가 아주 확실하게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글쎄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제가 오상태 박사를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감히 제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어서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어떤 걸로 보고 있나요? 전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변호사로서 네.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조금 이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기에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경우를 사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여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나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된 경우 중에서도 첫째 직무와 관련돼야 되고 또 그리고 직무 수행을 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이나 정무적인 경우에는 그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결정 여태까지 그런 내용이 여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경우가 탄핵 사유인지 사실 그게 조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당도 그렇고 네. 야당도 그렇고 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정가의 보도처럼 뭐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러는데 네. 이 자체가 우선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 재판 내용을 잠깐이라도 뭐 좀 갈무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재판 내용이랄 게 일단은 윤석열 총장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개월 직무 정지를 내렸었죠. 네. 2개월 직무 정지를 내렸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직무 정지 내린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네. 그 2개월 직무 정지 내린 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정경심 1심 재판. 저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 네네. 정경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이제 뭐 자녀에 관한 이런 네. 입시 비리부터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분개산 내용은 이제 입시 비리였죠.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이제 주식에 관해서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것 같아요. 사모펀드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네. 뭐 어떤 거는 유죄, 어떤 거는 무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사모펀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펀드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이해가 좀 할 수 없게끔 판결이 나와서 워낙 많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15개 가운데서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됐다면 사무소 위조 및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만 네. 처벌되는데 이 외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모펀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체는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네. 그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뭐 일부 이 판결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왜 4년이란 좀 중형을 선고됐는데 뭐 입시 비리에만 국한해가지고 4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그 사모펀드 관련한 여러 가지까지 고려해가지고 네. 양형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아까 청년들의 분노와 그리고 입시 비리 때문에 일어난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를 네. 한 것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난 것 같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바로 또 청와대 청원을 올렸어요. 1심 그 정경심 재판부에 탄핵을 요구한다라고 재판을 넘겼는데 벌써 이게 어제 기준인가요? 20만 명이 벌써 넘어서 청와대 답변 기준에 합력이 됐어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께는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탄핵 사유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탄핵 그 소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실 그 기저에 깔린 주장이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법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징계 2개월이랑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변호사를 말씀한 건 아니지만 탄핵 소추가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헌법에는 해임 건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임 건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해임 건의 같은 경우는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죠.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 위반 없이 다른 사유로도 사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고 그것도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중대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사실 해당이 되는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 그럼 정말 일반 시민들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흔한 표현으로 열이 받아서 그냥 청원을 올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제어하고 싶은데 네.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주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해임을 하면 됩니다. 해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왜냐면 뭐 제가 해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임을 하자니 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네. 해임을 못하고 다른 수단으로 사실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사실 조금 떳떳하지 못하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으면 해임시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이수진 전 판사 출신 의원께서는 이제 이게 선고가 과하다고 1년이면 충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양형을 정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딱히 죄만 그게 아니라 흔히 말씀드려서 피고인의 태도라든가 피고인의 법정 수행, 그러니까 수행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정과 유무도 사실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1년이면 된다는 얘기는 네. 입시 비리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만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15개 혐의 중에 11개가 인정이 됐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하고 네.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명 내용 자체가 부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고려됐고, 그리고 이 법정 외에서 그러니까 법정과 관련된 증인들을 흔히 말해서 조금 안 좋은 내용으로 SNS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네. 여러 가지 양형을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사실 해당돼가지고 사실 좀 중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온도 차는 정말 적도에 있는 사람들과 남극, 북극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이게 법조 판결 보시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요? 사실 법조인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재판부 결정, 그러니까 재판부의 내용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과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무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형을 정하는 게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송 기록을 모두 보지 않은 이상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근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결을 비판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입시부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거 관련해서 좀 만약에 변호사들 분 중에서도 친여당 성향이신 분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입시비리 하나 잡으려고 개인을 털었다. 그냥 신상털기식 수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말미암은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긴 했죠. 이게 수사가 들어간 시점과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 하는 기간 중에 수사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당 측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당 측은 너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냐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럼 동의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털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 또 그렇게 SNS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사람 인생을 그러니까 탈탈탈 털어서 여기 걸리는 게 없는, 그러니까 신상털기식 수사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곤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하신 얘기랑 상반된 얘기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무슨 성경처럼 진리가 구조국 SNS가 진리라고 하는데 네, 조적조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게시판을 청원하시는 분들을 정말 흔한 뉴스 표현으로 하면 민주건달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이 제 말씀 사실 거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국민들 얘기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물론 뭐 조금 다를지 몰라도 네. 그 주장 자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 적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은 사법 적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적폐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 가지 저 뭐 사법 개혁이나 그러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작년에 국회 토론회 가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사실 재판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재판부의 고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 적폐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다 받아들인 온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가 사실 이게 법적인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자신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 의사를 배출하는 수단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조금 참고를 하되 그걸 네. 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그날 참 중요했죠. 12월 24일인데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 징계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법 적폐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사법부의 약간 노림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징계가 같이 나온 결과건에 대해서. 그 사실 이 우선 이 징계로 그 당시에 뭐 그 파면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정직 2개월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 사유 중에서 일부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사실 징계 사유가 되지도 않고 징계 사유라고 하려면 좀 명확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피혐의자가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국회 그 상임위에서 정치를 할 거냐 거기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건 사실 조금 억지에 가깝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도 우선 그 징계 사유가 그만큼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물론 여기에서 고려된 것도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검찰총장은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실체적 내용보다도 그 임기제 사실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 정직을 2개월하고 그러니까 그 이런 정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임기제를 둔 취지에 반하지 않나. 그리고 2개월 동안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사실 그러니까 그 정직이 끝난 다음에도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기제를 둔 취지에 반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잖아요. 이 판단이 혹시 그러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혹시 이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판단이긴 한데 뭐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물론 이게 의견을 내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겠으나 이것도 5대5로 갈리는지 아니면 한쪽에 좀 더 많이 실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모든 법조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징계 관련해서 사건을 하지 않습니까? 징계 관련 사건하고 징계위원회도 가봤고 제가 대신해서 뭐 가보기도 했는데 이 징계 사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법조인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징계 사유 자체가 명백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점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피혐의자가 납득할 수 있다는 것, 납득해야 된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건이 이런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태까지 좀 변호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당을 좀 지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에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별다른 이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페이스북을 봤을 때 김두관 의원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라고 글을 썼어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행보를 걸을까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제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 이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대선 후보 지지율 최근에 1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 현재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전례를 찾기 어렵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인기라는 게 과연 그 직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도 과연 네, 이게 그렇죠. 이어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만약 이 지지율 자체가 저는 뭐 사실 윤석열 총장님 대해서 우리 좋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인기 자체가 그 개인을 좋아하거나 검증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네. 흔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랑 제일 맞서서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네. 사실 지지라는 게 크죠. 근데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약간 안철수 현상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전 의원도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지율이 엄청 높았다가 실제로 당에 들어가고 나서는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 예. 그런 거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면 뭐 법조계 쪽에서는 만약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예. 라고 해서 뭐 별 다른 내용 의견 같은 건 없나요? 사실 뭐 보통 그런 얘기라 뭐 그렇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선출직이나 이런 건 안 나오시고 하는 게 사실 보통 그래서 뭐 대법관으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변호사 개업도 안 하시는 경우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신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안 하시고 뭐 후학을 양성한다던가 그럼 사실 뭐 훌륭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네. 뭐 이런 건데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 검찰은 조금 다르긴 하다마는 네. 그렇게 총장을 하신다는 게 네. 이게 뭐 제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그게 뭐 여태까지 전례로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흔히 여당 지지자들은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탄핵감이다라고 한 그 의원이 계셨어요. 김기현 의원님. 네네. 제가 그래서 그 발언,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발언을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정지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사실상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김기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김기현 의원님 제가 SNS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마는 정치적인 사실 얘기시겠죠.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가 되려면 그러니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네. 발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렇죠. 불가능하죠. 현재 상태에서는. 검사 같은 경우는 3분의 2 그러니까 과반수니까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네. 뭐 사실 뭐 소추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의도 안 됩니다. 쉽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제가 알지 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총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저번 정권이 사실 네. 탄핵이 그렇죠. 나왔고 그리고 저저번 정권이 탄핵이 네. 탄핵이 의결됐지만 뭐 좀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하시긴 했지만 이런 역사가 저는 좀 반복돼서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좀 탄핵 소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가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중대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조금 불복수단 하나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일부의 총 주제가 아마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탄핵. 네.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태인 해설가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프레임이 씌워진 게 굉장히 저는 꺼려한다는 게 보여요. 어떻게든 이 프레임 자체를 걷어내고 이 프레임을 다른 상대한테 전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마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전가를 했을 때
효과 있는 분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기현 의원님 확실히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프레임 씌워진 게 절대 안 벗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극성 지지자들은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더 믿음으로 신뢰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이신 건가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당했을까 너도 당해봐.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아니다. 청취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민주건달도 사법 적폐도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후 행보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검찰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대선까지 나올까도 아직 미지수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탄핵과 대통령의 탄핵은 정말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 라고만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가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우리 좀 이따가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